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해보니 지옥이었다. 한국 돌아오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면서 동남아 어딘가로 가서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따뜻한 기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그리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의 MMEH 멀레이저 마이 세컨드 홈 등으로 한때 꽤나 인기였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60줄에 들어서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니 말레이시아로 은퇴 이민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생각보다 고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낙원일 줄만 알았는데 지옥이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저를 비롯해 은퇴 준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단순히 물가 싸다, 집값 싸다 같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3가지 사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1. 물가 싸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보다 더 써요. 김 씨의 사례. 첫 번째는 65세의 김 씨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도 은퇴 후 소일거리로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몸도 편히 쉬고 돈도 아끼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결심했대요. 처음에는 동남아 나라들은 물가가 워낙 싸다더라.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쓰던 걸 100만 원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막상 와보니 그 싼 물가라는 게 꼭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 씨가 살던 지역 쿠알라룸푸르 도심 근방은 월세 자체가 생각보다 꽤 비쌌대요.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지역은 주거비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그것도 저렴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 김 씨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는 걸 몰랐대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고 택시도 지역에 따라 요금이 들쑥날쑥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었죠. 음식도 현지 식당들은 물론 저렴한 편이지만 장기 거주하려면 한국 식품이라든가 좀 더 서양식 마트의 콜드 스토리지, 빌리프레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그때는 물가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나간다고 느낄 만큼 비쌌다는 거예요. 현지인처럼 맨날 로컬 음식만 먹으면 싸게 살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몇 달 지나면 질리고 건강 문제도 신경 쓰여요. 결국 내가 원하는 식재료나 퍼밀리어한 음식 사 먹으려니까 돈이 더 드네요. 라고 김 씨가 한탄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으로 턱턱 쓸만하다고 여겼던 김 씨의 예산이 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싸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한 거죠. 김 씨 말씀으론 은퇴 이민이라고 해서 다 저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한국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슬슬 마음이 흔들린다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기도 겁나고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막막해요. 박 씨의 사례. 두 번째는 70대 초반인 박 씨 얘기입니다. 박 씨는 진작부터 동남아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10수년 전부터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곳을 가끔 여행 다니면서 은퇴 후 거주지를 물색해 왔던 거죠. 박 씨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수준이 동남아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평판이었어요. 태국도 의료 관광으로 유명하지만 박 씨는 말레이시아가 종교, 문화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민 후 실제로 생활해보니 문제는 병원에 가는 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거였어요. 일단 병원까지 이동할 때 교통 문제가 있어요. 한국처럼 가까운 동네에 아무 병원이나 팝업처럼 있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소문난 사립병원까지는 꽤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말레이시아 병원은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박 씨는 영어가 서툴러서 진료 전에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대요. 특히 나이가 들면 통증이나 질환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아프면서 소변 시에도 약간 통증이 있고 때때로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다는 식으로 증상을 세세하게 말해야 하는데 이걸 영어로 풀어서 전달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찮고 예약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 씨는 한 번 심혈관 쪽으로 응급실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상급 병원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여기서 장기 거주한다고 다 현지인 취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 문제도 복잡해요. 나도 은퇴하고 온 사람인데 갑자기 큰돈 나가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가서 치료받자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항공료도 꽤 들고요. 박 씨는 솔직히 병원 때문에라도 차라리 한국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라며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3. 딴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 답답해서 돌아오고 싶어요. 이 씨의 사례. 세 번째는 60대 후반 이 씨의 경우예요. 이 씨는 은퇴 후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겠다는 낭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 끌려서 이민을 결정했는데 의외의 폭병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한인 커뮤니티가 있긴 해도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또 생각보다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서 약속을 잡기가 생각처럼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지인들과 친해지려면 언어나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해외 라이프가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좀 지치네요. 친구 한번 만나려면 차 타고 1시간씩 가야 하고 운전도 버겁고 언어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 영어가 통하긴 해도 모든 사람이 유창한 건 아니거든요. 가게나 시장에서야 간단한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 터놓을 만한 현지 친구 사귀기는 훨씬 어려운 문제죠. 이 씨는 젊었을 때야 외국 나가서 사는 거 재밌고 공부도 되고 좋았을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힘에 부쳐요.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틀린 영어로 몇 마디 하는 게 전부라 답답해 미치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민 비자나 장기 체류 허가 문제도 자꾸 변동이 생긴다는 게 골치였대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장기 체류 조건에 MMEH 관련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기도 하고 서류 준비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곤 하거든요. 이 씨는 괜히 이러다 나중에 비자 못 받아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싹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라는 불안감까지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현실적인 조언과 마무리. 위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말레이시아 은퇴이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남아라서 물가 싸고 기후 좋고 관광도 편해서라는 환상만으로 결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 말레이시아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되고 다민족 문화라서 음식도 다양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말레이시아 생활을 좋아하고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면 재정 계획, 건강 문제, 문화 언어 적응도, 지역 사회 커뮤니티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한두 번 여행 가서 반한 느낌만으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지금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시라면 다음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한 달 이상 살아보기 여행이랑 장기 체류는 천지 차이입니다. 현지 병원, 마트, 교통, 생활 패턴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확인. 이미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 혹은 교민단체를 미리 찾아 정보를 얻고 사전에 연락처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보험 긴급 상황, 대비책 마련. 말레이시아 현지 병원비나 해외 보험 정책을 잘 조사하시고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플랜도 짜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무계획 점검. 동남아 싸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원화 환율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비자 체류 규정 확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민법이나 장기 체류, 프로그램 MMEH 등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변동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례들처럼 힘들지 않고 잘 지내는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이런 문제들의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60대, 70대에도 건강하다고 해도 80대, 90대 넘어가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 외국 땅에서 재정, 의료, 언어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지옥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차라리 한국에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불쑥 찾아올 수 있죠. 결국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입니다. 낙원 같은 삶을 꿈꾸며 무작정 떠났다가는 김씨, 박씨, 이씨처럼 그냥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한숨 쉬게 될 수 있어요. 혹시 말레이시아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그곳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최소한 36개월은 시험 거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 한 달 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 스노보드족 스타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에 올인하기보다는 유연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도전 정신으로 이런 해외 생활을 즐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안정감과 편의를 더 중시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해보니 지옥이었다. 한국 돌아오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요.